자, 이제 2027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여러가지 순열 레벨 1 들어가 봅니다. 그림과 같이 5개의 합동인 부채꼴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서로 다른 6개의 색 중 서로 다른 5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자, 그러니까 6개 중에서 하나는 버린다는 이야기죠. 5개의 부채꼴을 지나는 경우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이야기다. 여기에 5개가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이 말을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일단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하나를 버리니까 6, 1 이렇게 하면 되지 뭐. 6을 버립시다. 그럼 요 5개를 칠한다 했을 때 요 5개를 여기다 칠하는 방법은 원순열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4팩토리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24가지에다 6배를 하나. 요 소리니까 답은 1번 144가지.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뭐 레벨 1이니까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들이지. 자, 2번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원탁에 6개의 의사가 모여 있는데 1학년 학생 1명, 1학년 학생 A, 2학년 학생은 2명 B, C, 3학년 학생은 D, E, F 3명이 있다. 같은 학년의 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경우는 보니까 B, C도 떨어져 있고 D, E, F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떨어져 앉아야 된다 이런 말은 나오면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된다? 붙어 있어도 되는 애들끼리 나열한 다음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애들을 그 사이사이에 끼워야 되는데 지금은 문제가 뭐예요? 얘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얘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 두 개가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이 문제는 자, 뭐 떨어져 있어야 될 애들 얘들을 갖다가 D, E, F를 먼저 배열을 해봐요. D, E, F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3명을 이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원순열이니까 2팩토리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3명이 이렇게 앉았어요. D, E, F. 그러면 항상 원순열의 특징은 보통 우리가 이제 3명을 직선으로 이렇게 일렬로 나열할 때는 그 사이 간격이 4군데가 생기는데 원탁에 앉을 때는 인원수가 3명이면 간격도 3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 풀이를 돌린 거지. 얘를 딱 배열을 먼저 하고 나면 간격이 무조건 3군데인데 그 3군데의 얘들을 나열하다 보면 BC는 자동 떨어지지 않느냐 아닐까요? 게다가 얘들이 나열되면서 얘들도 자동적으로 떨어져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3명을 이제 여기에다가 나열만 하면 자동적으로 문제를 만족시킨다. 그걸 3팩토리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12가지.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자, 첫 번째 풀이는 얘들을 먼저 나열을 하고 간격이 3개가 생길 텐데 거기다가 요 3명을 그냥 나열할 때는 원순열이 더 이상 아니니까 3팩인데 그럼 자동적으로 얘들도 떨어져 있게 되고 얘들도 서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런 풀이가 가능한데 요게 조금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때 이제 사실은 여러분 떨어져 앉아야 될 대상을 갖다가 먼저 배열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 몇 명이 끼어들지 모르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올 때는 중복조합을 갖다가 이용해서 떨어져 앉아야 될 대상 나열하고 그 사이 간격 그 안에 들어갈 개수를 중복조합으로 개수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자리에다가 서로 다른 존재들을 나열하면서 끝내는 그런 방법들 수업 시간에 굉장히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이도 문제는 그런 방법까지 동원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 자, 이제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소개를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2학년도 떨어져. 자, 이렇게 2학년끼리 붙어 앉는 경우 요거를 그냥 A라는 사건이라고 볼게요. 3학년끼리 붙어 있는 경우 요걸 B라고 해볼게. B라는 사건.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2학년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3학년도 떨어져 요거의 개수가 몇 개냐 요걸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경우에 여사건이 떨어지는 경우니까. 근데 요거는 드모르간 법칙에 따르면 요거에 이제 여사건이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이놈의 여사건이 합사건이라는 거야. 요거란 거야. 맞죠? 요놈의 여사건이 요놈. 아니잖아요. 맞아 틀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시도는 좋았는데 큰일 납니다. 이거의 여사건이 이거 아닙니다. 큰일 나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2명이 붙어 있다와 2명이 다 떨어져 있다는 여사건 관계가 맞다 했는데 얘는 지금 3명 아닙니까? 3명. 3명끼리 붙어 있다 여사건이 3명이 다 떨어져 있다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 방법이 처음에 떠올랐는데 요 3명의 여사건은 아이고 이게 맞대. 자, 이렇게 풀면 큰일 나요. 3명이 다 떨어져 있다고 3명이 다 붙어 있다는 여사건이 아니에요. 2명 붙어 있고 1명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사건을 풀려고 그러면 번거로운 게 뭐냐면 3명이 뭐 아무렇게나 나열한 전체 경우에서 3명이 다 떨어져 있다는 3명이 다 붙어 있는 경우와 2명 붙어 있고 1명 떨어져 있는 경우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건 잘한 건데 요거는 만약에 얘도 2명이고 얘도 2명이었으면 가능한 풀이겠죠. 요런 풀이가 사실은 주의해야 될 풀입니다. 요렇게 하면 단답형 같은 경우 무조건 답이 틀립니다. 조심하라고 해서 2명이 붙어 있다와 2명이 다 떨어져 있다 여사건 맞아. 3명이 다 붙어 있다와 3명이 다 떨어져 있다 여사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2번은 요런 풀이는 자, 여기가 2명이고 여기가 2명이었으면 가능하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놓고 이제 3번 갑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라. 이건 그냥 뭐 공식 묻는 건데, 그치? 2에 2n제곱, 요게 이제 기호의 공식이잖아. 요게 64다 했으니까 요거는 뭐 답이 뭐 2의 6제곱이니까요 n이 3이다.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고, 자 이제 4번 한번 가봅니다. 자, 4번은 이제 선생님이 맨날 이야기했던 거 부분집합의 개수는 벤 다이어그램의 결정 방법이고 이와 같이 순서쌍의 개수도 집합의 순서상 벤 다이어그램의 결정 방법입니다. 지금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A하고 B가 배반 우리가 다 배웠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사건, 합집합 안에 원소 개수가 5개가 들어가야 된대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전체 원소 개수가 6인데 이런 제한 요건에 맞게끔 벤 다이어그램을 아무렇게나 한번 결정을 해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결정하는 방법이 뭐다? 1, 2, 3, 4, 5, 6이 어디에 배치될지가 전부 결정되면 그제서야 벤 다이어그램 하나가 딱 완성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1은 뭐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고 4는 여기 있고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2군데야? 아니죠? 1군데, 2군데, 3군데씩인데 그지? 1이 갈 수 있는 데는 여기, 뭐 2가 가는 데는 여기. 지금 결정됐단 말이 셋 중에서 어디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야. 다시 1이 갈 수 있는 데가 하나, 둘, 세 군데고 2도 마찬가지로 세 군데고 3도 세 군데고 이렇게 갈 거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을 아무 제한 조건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3을 6번 곱한 거야. 근데 이게 요 제한 조건에 맞게끔 결정을 해야 되잖아. 가나 나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럼 1이 갈 수 있는 데가 있다. 이 세 군데인데 뭐 여기 왔다 이런 2는 여기 왔다. 3은 여기 오고 4는 여기 오고 5는 여기 오고 6은 여기 왔다. 이래야 이 제한 조건에 다 맞게끔 벤 다이어그램 하나가 결정된 건데 요 벤 다이어그램 하나당 순서상 하나가 1대1 대응한단 말이야. 여기가 이제 A고 B면 요 A라는 집합은 1, 2, 4 여기는 3,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 하나가 요 순서상 하나를 의미하니까 순서상의 개수는 결국 벤 다이어그램의 결정 방법이다 이거야. 이 사탕 개수를 원했지만 사탕 하나당 사탕 껍데기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사탕 개수를 물어도 사탕 껍데기 개수를 대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봤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일단 결국은 요 안에 합쳐서 5개가 들어가면 1개가 이 바깥쪽이 빠져야 된다 그 이야기네. 그거부터 결정을 해보자. 첫 번째 풀이 6개 중에 누가 여기 갈래? 6이 1이죠. 그래서 그게 6이었다. 그럼 이제 요 5개는 무조건 요 둘 중에 어딘가에 가야 돼, 그지?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데가 2군데, 2도 2군데, 3도 2군데, 4도 2군데, 5도 2군데라서 2를 5번 곱하면 된다. 요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항정리를 공부를 했으니까, 요런 풀이도 한번 가능하다. 한번 봐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오는 건 똑같이 61이고, 그는 뭐 6이었다. 그러면, 이 5개 원소를 얘들 둘이가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머니니까, 요 첫 번째 주머니, 여기에 몇 개 들어가는지로 분류하면, 남는 걸 전부 여기다 때려 넣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 만약에 5개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갔다. 그러면 5개가 다 여기 들어간다는 거지. 여기 5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4개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고요. 5개 중에 2개가 여기 들어가면 3개가 여기 간다는 거고. 쭉 가서 5개 중에 5개가 몽땅 여기 들어가면 여기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50방에서 55까지 합은 2의 5제곱이다. 자, 어찌됐건 이런 벤 다이어그램의 결정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 조합에서 배운 요거 둘 다 이제 여러분 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일 때 부분 집합 개수는 몇 개다 이런 걸 포함하기 위한 거잖아. 어찌됐건 부분 집합의 개수가 나오는 순간 언제나 여러분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강조합니다. 두 개가 다 똑같은 결과를 냈으니까. 자, 이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자, 집합 xs를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또 함수 개수 나왔겠지? 1, 2, 3, 4, 5라고 돼 있고, 여기도 1, 2, 3, 4, 5라고 돼 있어요. F1, F2, F3, F4, F5. 요거를 결정해줘야 순서상 하나가 만들어지고, 순서상 하나가 함수 하나랑 1대1 되어진다. 단 순서상의 개수를 여기 제한 조건에 맞게끔 결정하면 된다. 그 이야기였어. 자, 보니까 서로 다른 원소 A, B는 이런 관계가 만족되면 함수 값은 서로 같아야 된다 했는데, 자, 지금 보니까 A하고 B가 서로 다른 원소라 했으니까 뭐 이런 데 있는 1, 2, 3, 4, 5니까, 자, 예를 들어서 B가 분류 기준을 합동해보자. B가 순서상 가보자. B가 만약에 1이면 A는 4가 되고, 그지? B가 만약에 2면 A는 5가 되고, 더 이상 없네, 그지? B가 3이면 5를 넘어서니까. 결국은 요 놈이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그러면 F1과 F4는 값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F2와 F5도 값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지. 자, 요거를 만족하게끔 이 순서상을 결정하라. 이 말이잖아. 근데 이제 이 말의 정체는 뭐야? F1이 결정되면 F4는 자동 결정된다. 이 말이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F1과 F2만 결정이 되면 뒤에 있는 F4, F5는 그냥 결정된 거야. 자동. 그래서 F1이 갈 수 있는 데가 5군데. 그러면 F1이 예를 들어서 2로 갔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F4는 무조건 결정이 돼버린 거야. 한 가지로.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가지수는 한 가지죠. 여기 지금 쓰는 거는 가지수입니다. 가지수. 자, F2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건 그냥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F2는 여기 갔던데 1이 갔던 데를 또 가도 되니까 5가지. 그럼 F2가 만약에 3으로 갔다. 그러면 F5는 무조건 3으로 가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한 가지인 거야. 얘는 그냥 한 가지. 그럼 이제 남아있는 F3만 결정해 주면 되니까 F3도 갈 수 있는 데가 5가지. 이렇게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렵게 설명한 건데, 이거하고 이거 결정되면 이 뒤에 건 자동 결정되니까 이 순서상에서 요 앞에 3개만 결정하면 된다는 거야. F4, F5는 그냥 자동 결정될 거니까.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5가지 해서 5의 3제곱개 이렇게 된다는 소리 같습니다. 자, 125 요게 우리가 오늘은 정답이죠. 자, 요거는 뭐 자동 결정된다, 무시해도 된다 그 뜻입니다. 6번. 자, 빨강공 3개와 노란공 2개, 흰공 하나를 일렬로 놔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네. 빨강공 3개는 AAA라고 볼게. 노란공은 BB라고 보고 흰공은 C라고 보면 되죠. 양 끝에 공의 색이 같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6개를 배열할 때 양 끝에 공이 색깔이 같은 다음에 AA가 오거나 BB가 오거나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AA로 오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BB가 오는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해서 풀어야 돼요. 왜 분류해야 된다고? 곱의 법칙이 되지 않는 이유. A 2개가 빠지면 A 하나, B 2개, C 하나 남고, B 2개가 빠지면 A 똑같은 거 3개, 1개가 남잖아. 처에 있는 상황이 다르면 곱의 법칙 못 쓰는 거야. 요거랑 경우의 수 다르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AA를 딱 나열했을 때는 요거를 중간에 이렇게 4개 나열하면 되니까. 그지? A 하나, B 2개, C 하나. 4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될 거고, B 2개를 나열하면 A 3개, C 하나 여기다 나열하면 되니까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24 절반 12. 이거는 24를 누구로 나눈 거야? 4. 2개를 더해 내리면 16가지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가 매우 쉽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인데 숫자 1, 2, 3, 4, 5, 5가 적힌 7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1과 2가 적힌 카드가 3이 적힌 카드보다 모두 왼쪽에 있도록, 그러니까 3보다는 1, 2가 일단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 작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끼리 약속이야. 근데 이거 두 개는 특별한 언급이 없죠. 그러면 1하고 2는 뭐 자리가 막 바뀌어도 된다, 그 이야기잖아. 자, 이런 상황에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했는데 지금 1, 2, 3, 4, 5, 5, 5잖아요. 7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리인데 요 3명만 자리적인 제한, 순서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그래서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활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배웠는데 뒤에 해설지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런 대소관계의 자리가 결정된 문제 할 때는 가짓수보다 조합을 쓰는 게 훨씬 이해가 쉽다고 했어요. 그럼 먼저 이 7자리 중에서 이 세 놈이 들어갈 자리만 결정을 해요, 한꺼번에. 그러면 73이 되죠. 그 자리가 만약에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였다? 그러면 여기 100% 3이 들어가는 거는 자명한 사실, 3이 제로로 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하고 2는 자리를 바꿔도 되니까 2팩토리얼 되겠죠. 그럼 1, 2가 왔어요. 이제 남아있는 4, 5, 5만 여기다가 배열을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것도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공식에 빠져들지 말고 4가 어디 가는지만 결정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4가지 거구나. 여기 올래, 여기 올래, 여기 올래, 여기 올래. 4가 나머지는 알아서 5가 더 들어가니까, 그지? 자, 그럼 계산해보면 이거는 7, 6, 5 나누기 3팩토리얼 35. 35에다가 2하고 4를 곱하면 되니까 8. 35에다 8 곱하면 되니까 83, 24, 280까지 280까지 4번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다시요. 이런 것들이 뭔가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본다, 같은 문자를 사용한다, 가짓순이다, 이게 이제 가짓순의 활용인데 그렇게 계산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야. 사고가 조합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헷갈리지도 않고요. 막 이럴 때 어떤 걸 같은 문자로 두고 어떤 걸 또 다른 문자로 둬야 되지, 이런 게 막 헷갈린단 말이야. 그거보다는 조합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제 8번을 봅니다. 8번. 이것도 뭐 그냥 사실은 문장만 거창하게 나와있지 뭐 사실은 너무 쉬운 문제죠. 한 개의 동지를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X축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Y축 양의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2만큼 이동을 하면 돼요. 2칸 이동을 돼요. 그럼 이걸로 7번 이동할 때, 자, 원점에서 3,8까지 가는 방법. 자, 여기 1, 2, 3, 4, 5, 6, 7, 8이라서 요건데 여기 1, 2, 3이고, 자, 원점에서 여기까지 지금 사실은 7번 만에 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고. 네? 자, Y축 방향으로 무조건 최소 이동 단위가 2칸씩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오른쪽으로는 3칸 가야 되고 위로는 지금 8칸을 가야 된다라는 거니까, 요런 앞면 뒷면의 횟수로 보면 너가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이니까 너가 3번 등장을 하고 요거를 한 번당 2칸씩 이동하니까 요거가 4번 등장을 하면 된다, 그 소리야. 총 7번 중에서 돼요? 너가 3번, 너가 4번 등장을 하게 되면 무조건 여기서 여기 도착한다, 이 소리잖아. 요거는 한 번 나올 때마다 2칸씩 이동하니까 4번 나오면 8칸 가겠지 뭐. 그러니까 결국은 H 3번과 T 4번 요거를 어찌 나열하느냐, 나열되는 방법이 다 다를 거냐, 그 방법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가 다 달라진다는 의미지, 그지? 그러니까 요걸 나열하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고, 자, 이거를 뭐 7팩 나누기 3팩 4팩 해도 되지만 촌스럽게 그렇게 가지 말고 이걸 나열했을 때 7자리 중 H가 차지할 3자리만 결정해주면 끝이죠. 그럼 알아서 T는 빈칸에 기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지? 따라서 이거는 7, 6, 5 나누기 3팩토리얼 이니까 35가지.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연습 레벨 1
어렵지 않은 문제들 신속하게 풀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레벨 2 이어가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